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에서는 격주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 시민 참여형 방송으로 소울과 나울통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언론 또는 특정 권력의 여론 형성이 아닌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방송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론 형성의 주체가 시민이 되고 시민만을 위해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시민 참여형 방송은 소울과 나울통, 시민 제작진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작되지만 제작 지원과 송출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CBS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부터 송출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7일 금요일과 21일 금요일 각각 시청자 미디어 재단 울산센터 직원 2분과 소울 시민 제작진의 인터뷰를 진행해서 시민 참여형 방송의 뒷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민주적 미디어 공공성 확보에 관심이 부족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지적하고 시민 참여형 방송 활성화로 지역사회 민주적 미디어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울산시청과 울산광역시의회에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울통 시민 제작진과 함께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이분들은 최근 시민 참여형 방송 기획과 제작에 합류한 새내기들입니다. 그간 시민 참여형 방송에 관심을 기울이고 청취하다가 직접 제작에까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청취자로서 들을 때와 또 제작자로서 제작할 때 느낀 차이점을 바탕으로 시민 제작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시사팩토리 100.3 출발합니다. 네, 시민 참여형 방송에 관심을 기울이다 직접 또 제작에까지 참여한 시민 제작진 3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풋풋함이 가득한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김현상이라고 합니다. 울산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하죠. 다른 지방에 살다가 이 산업도시로 이제 와서 한 8년 정도 정착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8년 정도 있다가 이제 좀 시민연 참여 방송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고, 저희 동기들에게 이게 촌철살인 같은 악마적인 말로 많은 비탄을 받고 있는 멤버 김현상입니다. 우리 악마 PD랑 좀 잘 어울리겠는데요? 김성강 PD는 그냥 악마고 저는 착한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눈이 너무 예쁘시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와 콘텐츠에 관심 많은 울산의 기록왕이자 네. 나울통에서 구성을 맡고 있는 개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든든하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로 행복을 전하는 스피치 강사이자 나울통에서 일명 말 잘하는 사람, 말잘러로 진행을 맡고 있는 최가영입니다. 네, 한 분 한 분 다 대단하세요. 엄청난 분들이 이렇게 또 모인 것 같은데 나울통을 처음 청취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방송이라고 하면 사실 훈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듣다가 갑자기 나울통을 들었는데 저희와 같은 사투리와 억양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첫인상을 받았었는데요. 청취를 끝까지 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방송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와, 너무 좋은 반응인데요? 네. 저는 나울통을 처음 청취했을 때 나울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처음에 네. 청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함께 만들어간다라고 하길래 유튜브에 좀 검색을 해서 청취한 게 첫 시작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는 좀 더 라이트한 그런 걸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이미지랑 이런 분위기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일상적이고 소소하면서도 그런 문제를 좀 부드럽게 풀어갈 것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거리감이 처음에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기존 방송에 청년분들이 그냥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라디오가 아닌가. 직접 제작하는 거 전혀 모르셨구나. 네, 맞아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네, 나울통이죠. 네. 우리 현상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이쪽 업무는 아니어가지고 이게 전혀 알고 있는 바는 아닌데 좀 주제의 다양성 같은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시사 얘기를 하다가 여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유사과학자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이 방송이 좀 맥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시민 참여형 방송이 나울통 제작에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말을 연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말로써 많은 것을 풀어가고 좀 영향을 주는 매개체들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에 라디오에 좀 눈길이 간 게 첫 시작이었고 네. 또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저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조금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너무 끌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청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더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네. 나울통 라디오는 언론을 전공하지 않은 시민들 중에서도 2030 세대 청년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무조건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들어오게 그 되었습니다. 나울통 2기를 뽑을 때도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경쟁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죠. 네. 저희가 그런 걸 다 뚫고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역량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아 씨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요새는 유튜브나 OTT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네. 네, 저는 아직까지도 좀 뉴 미디어보다는 좀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전통 미디어를 좀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상상력을 좀 확대시켜주고 또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그런 오디오 콘텐츠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평소에 이제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진행 중이신 김유리 아나운서님께 직접 네. 라디오 제작 교육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울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울산 내 시민들, 저와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느끼는 현안들이랑 전국적인 그런 사회 이슈들을 그런 청년들의 시각으로 가감하게 풀어내는 것에 나울통의 가치를 높이 샀고요. 찾아보니까 직접 해결된 현안들도 몇 가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네. 직접 취재하고 쉽게 풀어나가고 또 시민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나울통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나울통 이제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울통 좀 찾아봤었는데 나울통이라는 게 이게 좀 의견을 많이 방영하는 공론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옛날로 치면은 이제 뭐 주막 장터 같은 데서 네. 사람들이 막 말을 하면은 그 높으신 그 분들이 해야 되나 양반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네. 몰래 와서 막 지켜보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암행어사가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기 밖에 있나? 지켜보고 계시네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런 방송들도 그런 이제 주막 장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주막 참여에서도 이제 막걸리를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나울통이라는 터가 없으면 그 말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말을 터를 빨리 와가지고 빨리 내 말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하는 일이랑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너무 네. 다르니까 이거 하면 어떨까? 약간 호기심에 조금 제작을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직접 만들어 보셨잖아요. 직접 만들어 보시니까 어때요? 우선은 일단 일반 시민들은 올 수 없는 그런 방송국 스튜디오 네. 그런 장소가 처음엔 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었고요.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아래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목소리가 이런 주파수를 네.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되게 신기했고 교육대와는 또 전혀 다른 부담감을 느꼈던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정기 방송이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이 이런 노컷 뉴스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슈가 되고 또 그날 방송 주제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직접 섭외하고 또 인터뷰까지 하면서 앞으로 더 완성도 있는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긴장감도 함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점점 더 네, 커지더라고요. 커지는 거죠. 네, 가벼워지질 않아. 네 무거워져요. 네. 저는 그 방송은 정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접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희 욕구가 있었는데 막상 이제 장이 펼쳐지고 제가 그 안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지금까지 좀 해온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해서 그런지 네. 매우 좀 색다름이 느껴지더라고요. 재미있으면서도 조금 계속 긴장이 된달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사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100명, 200명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긴장이 아무도 되더라고요. 없는데 스튜디오에서 괜히 네, 긴장해서 맞아요. 이 공감합니다. 마이크 하나에 저의 네. 말과 이런 것들이 다 음. 담기고 기록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게 더 그런 긴장감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른 라디오들은 또 어떻게 제작을 할지 계속해서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네. 거기에 상상한 재미도 더해지니까 계속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면은 시민 참여 방송과 기존의 그 방송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참여하게 계기에 대해서 공론장이라든지 이제 주막장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주관적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내 의견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차이점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중립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그럴 수 생각을 있죠. 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걸로 또 하면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나는 울산 대통령이다. 네. 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제목에서 그 제목에서 오는 그 주인의식 네. 그 주인의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면은 이제 울산에서 조금 내 진짜 대통령인데 한번 해봐봐 뭐 이런 느낌이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게 저희가 네. 참여하는 게 기존 이제 방송 프로그램과 가장 다른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럼 최근 나울통 제작진의 방송 준비 미흡으로 또 방송 송출이 안 되기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아까 처음 했지만 새내기로서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긴 한데 네. 그게 제가 처음에는 시작을 이제 조금 이게 장비를 다루는 걸 배우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장비 음악이 어떻게 크기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저 가영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담감이 느껴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보면은 법적으로 이게 막 많이 싸우잖아요. 뭐 고소하고 그럼 혹시 저는 고소는 안 하겠지만 혹시 또 고소당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시민 참여니까 설마 누가 고소를 하긴 하겠습니까만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이 말투 하나도 이런 게 조금 맞아요. 하니 그런 고민을 뉘앙스도 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있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우리 김성강 PD가 도와주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이다 보니까 멤버들 모두의 의견을 취합하여서 대본을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시간 내에 정보를 받지 못해서 단시간에 업무가 가중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멤버들이 또 아무래도 각자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율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수시로 온라인 메신저로 회의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만나고 또 새벽같이 회의를 하는데도 시간에 늘 쫓긴다는 느낌을 대단하네요. 받았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각자 역할을 나눴는데 이게 이제 직장 상사나 선배가 아니고 같은 시민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 작업물이 좀 딜레이 된다거나 답변이 늦을 때에도 해당자에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왜 안 주냐 이런 피드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안 줬어요? 누가 안 줬어? 촌철살인께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네. 기존 이제 1기 분들이시죠. 네, 기존 멤버들의 역량에 저희가 좀 미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저는 역할 중에서도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네. 진행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뭐 다들 다 크게 어려움이 각자 있겠지만은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변동사항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전 전화 인터뷰를 녹음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대본하고 작가님들께서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 대본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준비가 들어갔는데 딱 그 자리에 갔을 때 진행자분들이 전혀 모르던 게스트가 딴 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찔했죠. 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언제 뭐 어떻게 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네. 사전 질문지가 그때 이제 송부되었어가지고 그 내용이 마치 이제 진행자분들한테 그날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네.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다행 중 다행으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 진행을 했는데 근데 너무 기존에 준비했던 거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진행하는 거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외에도 좀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진행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섭외 부분에 가까웠어요. 섭외 제일 어렵죠. 네. 네. 특히 그 주제가 섭외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네. 그 나울통 제작진분들도 같이 이렇게 섭외를 계속해서
문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저 역시도 섭외를 문의했었고 감사히 지인의 도움을 통해서 바쁘신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쁜 시간 내에 잠깐 사전 전화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네. 네, 이런 변동 사항 때문에 게스트분들께서 시간 내서 참여해주신 그 인터뷰 내용이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해주셨는데 네. 네, 그걸 수습하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좀 같습니다. 난감하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분 한 분 역량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새내기지만 뭐 방송 어벤져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찬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 참여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네.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저희가 약 3주에 걸쳐서 주 3회씩 총 8회 교육을 받았는데요. 크게 기획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라디오의 그런 전반적인 부분, 녹음 장비, 편집 등에 대해서 배웠고, 기획적 측면에서는 미디어와 그런 음성 매체의 특성, 그리고 콘텐츠 기획법,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방송 제작 과정 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 직접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을 만들어서 저희가 부수단에 들어가서 방송을 진행해 보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특히 교육 도중에 진행된 몇 번의 특강이 또 있었거든요. 네. 시청자 제작 콘텐츠들로 인해서 긍정적 효과를 얻은 사례를 들으면서 시민 중심 미디어를 만드는 것에 더욱 동기부여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 이후에 제작에 어려움을 또 겪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양성교육 과정 중에 콘텐츠 기획해서 실습을 이제 저희가 직접 방송 녹음했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이제 강사님께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감사하다고 막 저희가 인사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실제 방송에서 글을 쓰고 기획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실전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네. 그때 교육 당시에는 아무래도 개인이 아니고 팀 안에서 같이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조별과제처럼 특정 몇몇 인물들에게 역할이 쏠렸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경험을 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별로 이렇게 역량이 좀 다른데 그런 개인의 차별적 역량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이 부족했지 않나.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엄청 공감하는데요. 유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을 듣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모두가 한마디씩 이제 소감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정말 다들 다 만족해 하셨었거든요. 네, 강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저희가 별도로 전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교육의 진행에서의 이제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것보다는 네. 방송 제작이랑 그리고 이런 교육 커리큘럼의 갭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커리큘럼은 사실은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 더 강했고,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들어간 거는 심화 과정,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험에 따른 여러 가지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교육의 내용이 앞으로의 시청자 참여 방송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에 맞춰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할 때는 좀 어쨌든 일을 할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한다고 다 일을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저희가 또 공부를 하고 자습도 하고 그래야지 저희가 또 레벨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방송 제작도 이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자습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영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커리큘럼이 갭이 크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멘토링이 없다.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자습을 하는 도중에 궁금한 게 생긴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냐. 맞아요. 그런 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엔 좀 아예 좀 네. 전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자문위원단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좋겠네요. 그런 걸 좀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그나마 저희가 자습에 좀 효과가 좀 더 높지 않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흐름 자체를 좀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이해에 대한 교육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뭐 요즘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뭐 리터러시라고 하던가요. 그런 건가? 미디어 리터러시. 그런 건가?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것도 조금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면 방송국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몰랐는데 이게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공공재,
공공재라는 게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공공재를 하면은 방송국도 저희한테 그거를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가 있다는 거는 무조건 맞나? 송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합니다. 네, 송출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 그 위에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직원분들께서 이제 제작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제가 직장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방송국 직원분들께서도 분명히 자기 일에 쫓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 도와주면은 자기 시간을 뺏기는데 그거에는 같은 직장인으로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네. 분들한테는 그런 파트를 만들거나 그러네요. 현상 씨가 생각이 깊네. 그럼 그렇죠. 그 좀 인센티브를 줘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들도 음. 조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인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뭐 소위 말하는 우측으로 가지 마라, 좌측으로 가지 마라 이런 이제 중간적인 좀 역할을 하는 게 방송국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나울통의 새 시민 제작진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당분간 그 라디오 송출이 아닌 팟캐스트로만 송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어요. 이 방송 제작 역량 부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라디오 복귀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일단은 프로세스 공부가 좀 더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얘가 1번부터 10번까지 그 스텝이 있을 텐데 그 스텝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빨리 올라오는 대로 그 저희 공공재를 위해서 너무 방송국이 저희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봄이 끝나고 여름쯤에는 저희가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주를 시작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일요일 밤에 서로 같이 모여서 열정을 불태우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에요. 네. 완전 불타오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가 좀 먼 거리에 있지만은 우리가 주말을 줌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주말을 반납해서라도 이야. 단기간에 방송 제작 역량을 끌어모아 올려보겠다. 이 의지 하나로 만나서 대단하세요. 네. 새벽까지 소통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함께 소통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고 네. 매주 수요일마다 나울통을 팟캐스트로 진행을 해서 기본 역량과 틀을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아주 멋진데요. 그러면 새로운 방송 포맷을 좀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포맷이고 또 어떤 내용으로 풀어갈 계획이세요?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면서 아마 잡혀질 예정이에요. 네. 물론 기존의 나울통 초점이 좀 더 이제 완전히 시사 부분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물론 저희도 이제 시사를 그대로 들고 가는데 그걸 조금 더 약간 라이트한 느낌으로 음악이라든지 책 아니면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앞으로 청년이 될 어린이 그리고 네. 청소년 친구들하고도 같이 무언가 그 안에서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좀 더 그들에게 관심을 또 같이 가져보려고 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2030 세대 청취자분들께서 시청자 참여 방송에 함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한 말씀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오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민 참여 방송으로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콘텐츠랑 가깝고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시민 중심 미디어가 더 성행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나울통이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이자 또 관계자분들에게는 입장 그리고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경험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 사례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경험 안 하면은 그 감정과 생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네. 요번에 제가 이거 해보니까 진짜 방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경험과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참여 방송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또 느끼는 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참여를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하니까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고 네. 그러면 이제 저 좀 더 노력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방송의 필요성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울통 시민 제작진 김현상님 그리고 개윤아님, 최가영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